실크로드의 자연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사는 늘 지리를 통해서 배우죠.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지리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지리를 먼저 알고 역사를 알면 훨씬 더 재밌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크로드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크로드는 독일의 지리학자인 니히트 호펜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죠. 물론 실크로드라는 이 길은 예로부터 있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천산의 북쪽으로 가는 천산북로, 천산 남쪽으로 가는 천산남로,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으로 가는 서역남로가 있었고요. 이거는 실크로드가 명명했던 일반적인 길들이고, 사실 이 지역의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초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달리면 길이거든요. 북방 초원길이 여기 흑해 북쪽에 아주프해라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초원을 달려서 몽골 고원 더 지나서 북경까지 오는 이런 길들이 초원길에 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실크로드는 세상 실크로드도 있습니다. 이 육상 실크로드에서 여러 제국들이 명멸을 했는데 그 제국들이 있었던 주요 지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쪽부터 보면은 스키타이와 메소포타미아 연결된 그 땅이 있고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옥시아나라고 부르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지리 명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과 초원이 치열하게 쟁투를 했던 중원과 초원 지역이 이렇게 있죠. 중앙 유라시아에 현재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터키가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카프카즈 3국이 있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또 스탄 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도 실크로드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동쪽으로 오면 몽골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도 실크로드에 파생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앙유라시아 지리적 명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그 땅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고요. 거대한 산맥이 있는 그곳은 카프카즈라고 부르죠. 오늘날 이란이란 나라가 있는 땅의 원래 명칭은 페르시아죠. 중앙아시아가 있는 그 지방은 크게 보면 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히바란 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호레즘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호라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동투르키스탄 있고요. 몽골고원이 있습니다. 중앙유라시아에는 초원지대와 산간지대 그리고 스텝지대를 아우르는 유목지대가 있고요. 그 남쪽에는 농업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유목지대와 농업지대가 늘 관계를 맺어서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고요. 이곳은 대부분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대륙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죠. 근데 사람이 살려면 이런 사막지대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들이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주요 산맥과 고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실 때 갈색으로 표현되는 곳들은 고원 또는 산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푸른색은 강이고 초록색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색 지방은 고원지대 그리고 산맥이죠.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 고원, 파미르 고원, 티베트 고원이 있죠. 산맥으로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오랄 산맥, 그리고 알타이 산맥, 몽골 고원, 대흥안형 산맥 이런 것들이 있죠. 호수 하천을 보면 이렇습니다. 흑해가 있고요. 카스피해, 아랄해, 발라슈호, 바이카로 같은 게 있고요. 강은 북극해로 흐르는 예나강이 있고 중앙아시아 중요한 두 강이 있어요. 시르다리아가 있고 아무다리아가 있어요. 다리아라는 단어는 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강, 시르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리강도 있고요. 동쪽 지방이 바이칼루라고 유명한 강이 있죠. 중원에는 중원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황하가 있고요. 이 지역의 중요한 고원이 바로 파미르 고원입니다. 흔히 아시아의 지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보통 4,000m, 5,000m 이르는 그런 곳인데 파미르 고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한 강들이 여러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아무다리아가 있죠. 그리고 시르다리아가 있고 이리강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힌두쿠시 산맥에서 흐르는 강이 있고 파미르 고원에 출발했던 인더스 강이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흐르는 강도 있고 파미르 고원에 연결된 중요한 산맥이 천산 산맥이죠. 산이 높다는 것은 그 위에 눈이 쌓이죠. 눈이 쌓이면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내리는 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류 문명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파미르곤과 천산산맥 주변에 있는 강들의 특징은 바로 봄홍수라는 겁니다.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특징은 대부분 건조하거든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강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눈 녹은 물이 봄부터 가을까지 강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특히 봄이 되면 봄홍수가 일어나요. 3월경에 갑작스럽게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데 홍수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봄홍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2023년도에 파키스탄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이게 바로 인더스강이 봄홍수로 범람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에서는 이런 봄홍수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비가 와야 홍수가 나는 거지, 이 지역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도 홍수가 나는 건 바로 높은 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일시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강을 만들기 때문에 사막지대에서 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투르판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도시는 포도로 유명한데요. 포도가 재배가 잘 돼요. 왜냐하면 날씨가 아주 덥거든요. 아주 건조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기 때문이죠. 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관계를 통해서 포도밭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포도가 잘 되기도 하고 당분이 아주 높은 그런 걸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도 목화 재배가 굉장히 성한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아무강의 물줄기를 관계를 통해서 밭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죠. 구소련 스탄 국가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있죠. 여기 동남방에 페르가나 분지라고 하는 곳에 국경이 아주 복잡해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왜 저렇게 국경을 만들었지? 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는데, 소련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렇게 이상하게 그어놓은 거예요. 민족의 구분 없이 인위적으로 그어놓다 보니까 현재도 국경 분쟁이 상당히 있고요. 민족 분쟁도 꽤 있습니다. 소련이 만들어 놓은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이해하려면 민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흔히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고 오랫동안 섞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소련이 멸망을 하고 이 지역이 각각의 공화국으로 독립하면서 각각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형태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족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카자흐족, 북쪽에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카자흐스탄에 많이 살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노란색의 우즈벡족이 다수긴 하지만 타직족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타지키스탄엔 당연히 타직족이 많이 있겠죠. 이 지역의 특징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다. 얼굴도 보면 유럽형 얼굴도 있고 아시아인 얼굴도 있습니다. 그 섞인 혼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가장 왼쪽에 보면 전형적인 백인 얼굴을 한 사람이 있죠.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키르키즈 사람들은 완전히 몽골리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혼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카자흐, 우즈벡, 키르키즈, 이 투르크 민족의 명칭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많이 섞여 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까지는 이들이 막 혼합돼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민족이라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소련 시절에 그걸 구분해서 공화국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섞여 살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 1991년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이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랍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슬람은 또 아니에요. 이 지역의 전통이 가미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쓰는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모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자들이 쓰는 스카프 같은 것도 각 민족별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색깔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 다르거든요. 지역 전통이 이슬람과 많이 결합되어 있었다. 사마르칸트에 보면 레기스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유적이 있는데요. 여기 몇몇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들은 페르시아식 문양들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페르시아 영향이 상당히 크죠. 문화적 영향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적 영향과 이슬람의 영향과 토착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오랫동안 이 지역의 구소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종교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한 30%는 여전히 러시아 정교를 믿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고, 또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이슬람 권역이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꽤 많이 있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 교회와 모스크가 함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동 아랍 지역에서 보는 이슬람과는 조금 다른 그 지역의 토착적 문화가 있는 그런 이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중국령인 신강 위구르 자치구도 투르키스탄의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죠. 여기도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는 특징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오아시스거든요. 강이 있어서 도시가 생겨난 게 아니라 천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솟아나와 가지고 샘이 생겨서 도시들이 형성되는 그런 곳이죠. 동쪽에서 보면 란저우라는 데가 실크로드 출발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둔황이라는 도시도 있고 투르판, 우르무치, 쿠차, 카슈가르, 호탄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실크로드는 여기를 점으로 연결해가지고 대상들이 오아시스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의 여러 도시들에 가보면 동서교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불교의 흔적들이죠.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 지방에서 발생했던 불교의 문화들이 파미르곤을 넘어가지고 이쪽 동투르키스탄으로 지나가는 사이에 불경을 가지고 왔던 승려들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 조각품들을 남겨놨죠. 둔화에 가면 막곡을 있고 막곡을 안에 들어가 보면 석가모니도 있고 여러 열애상들이 있는 동서교류의 흔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이 있는 자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위구르족이 많이 살지만 위구르 사람만 사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몽골족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지역에 한족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가 유구르 자치구의 인구 구성을 보면 한족이 더 많아요. 이 지역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한족들이 경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원래 토착민들이 밀려나는, 경제적으로 밀려나는 이런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이 독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한족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실크로드 중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다양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크로드의 거의 동쪽 끝에 보면 초원과 유목지대를 연결하는 그런 땅들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몽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고비 사막 북쪽을 막북이라고 부르고요. 사막이 북쪽이다 그런 뜻이고, 고비 사막 남쪽을 막남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보면 막남은 중국령으로 되어 있고 막북은 몽골 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유목민들은 막남에도 많이 살았어요. 황하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곳에 오르도스라고 하는 초원지대가 있는데 여기도 원래 흉노족들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중원이고 여기 농민들이 사는 거고, 갈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고원지대에는 과거에도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이 사막 내지는 초원지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막과 초원지대와 중원을 연결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 문명이 교류했고 때론 거대 제국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막북 지방에 이 몽골의 수도가 카라코룸이라고 있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북경에 수도가 돼 있긴 했지만 황제가 상두라는 곳에 여름 수도를 두었었죠. 그래서 상두와 북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도 했었죠.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상두를 열하라고 불렀어요. 여기 오르도스, 황하가 돌아나가는 그곳에 오르도스 지방도 사막이거나 초원 지방이었다. 몽골족들이 살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 실크로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죠.